자, 오늘은 바바라 팔머짱 설명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최대 난제죠, 요즘. 팔머 성명 전, 성명 후, 뭐가 더 낫냐?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는 요 투표를 322명이 참여해가지고 성형 전이 더 낫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누가 더 낫냐? 성형 전, 성형 후,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뭐가 더 낫냐?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예, 뭐가 더 낫냐 하면은 제가 딱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바라 팔머는 6명의 자녀를 낳는다. 누가 더 낫냐 이게 아니라 낳는다 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피츠로이라는 성을 받아요. 그리고 요 다이애나 피, 우리 형님들 아시죠? 예, 다이애나 피, 영국 저거였죠? 며느리 팔머의 후손이다. 후손 자식 농사가 어떻게 잘 활발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바바라 팔머는 1640년에서 1709년까지 살았고 68세. 꽤 그 당시 나이로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찰리 2세 정부였다. 로얄 미스테리스인데 요 아네스 소넬 저번에 얘기했었죠. 프랑스 공식 정부, 첫 공식 정부라는 직위를 맡은 아네스 소넬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 정부였다. 로얄 미스테리, 후궁이라고 번역하기도 우리 개념이랑 살짝 다르다고 해요. 더 공식적인 느낌이 강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음탕, 낭비, 호구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음탕하고 낭비가 심한 캐릭터다 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열전을 한번 읽어보면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세 애첩이다. 애첩. 그러니까 로얄 미스트리스라는 게 공식 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부인에 준하는 그런 느낌.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러 간 남편을 따라 그녀는 브리셀이죠, 브리썰. 브리허에서 찰스 2세를 만나서 정부가 됐다. 무력과 명예욕이 강한 그녀는 찰스 2세 총애를 빌미로 끊임없이 군품과 권리를 요구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난동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얘기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바라 팔머는 요 궁정 화가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느낌 비슷한가요? 성형 전이랑 비슷한가요? 후랑 비슷한가요? 약간 후덕한 그리고 키가 크고 얼굴이 희고 코가 뾰족하고 그런 특징이 서술되어 있죠. 느낌이 좀 있나요? 눈이 좀 더 기슴츠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사진, 이게 어렸을 때 같고 나이 좀 드실 때 같고 약간 풍만한 상이었다. 등발이 좀 있으셨다. 요거는 나이 드시고 요거는 거의 65세 때 말년에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윌리엄 빌리어스 자작입니다. 비스콘테, 우리 게임하면서도 비스콘테라는 자기를 주죠. 예, 그 비스콘테입니다. 잉글랜드 내전 당시에 왕당파였다고 해요. 찰스 1세랑 크로멜이 붙는 그게 있거든요. 명예혁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였던 것 같고, 찰스 2세는 목만 오셨죠. 목이 잘린 거로 유명한 왕입니다. 예. 크로멜이 이겼다. 어찌 목만 오셨어, 찰스 1세공. 목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만 오신 분의 편을 들었으니까 힘들었죠. 예. 요 아버지가 바바라가 3살 때 전사하셨다. 왕당파에 돈을 거의 다 때려 박았대요. 병사들 모으고 하는데 돈을 다 때려 박아서 재산도 다 탕진했고, 어머니가 사촌이랑 재혼을 하긴 하는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밤이 되면은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 찰스 2세 생일마다 가서 우리 도련님 어쩌할꼬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찰스 2세를 위한. 그래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다. 근데 아버지가 전쟁 때 박살 나가지고 돈이 없었다
라는 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바바라 팔머의 첫 번째 로맨스는 체스터필드 백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0살 이전이에요. 몇 년도부터 썸을 탔는지 그거 정확히 안 나는데 여튼 20살 이전에 체스터필드 백작이랑 썸을 tas습니다. 그런데 체스터필드 백작은 부유한 아내를 찾고 있었다. 바바라 팔머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없었다. 집안이 찢어지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백작님의 눈에 성에는 안 찼었겠죠. 그래서 로맨스가 좀 실패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바바라 팔머가 좀 돈을 밝히게 되는 금전이란 걸 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이게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는 생각합니다. 첫째 딸이 체스터필드 백작을 닮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실제로 첫째 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찰스 2세 요분의 뭐 아들인가요? 예, 찰스 2세 체스터필드 백작 그리고 팔머는 바바라 팔머가 아니라 바바라 빌리어스의 남편입니다. 셋이서 내 딸이다 라고 내 딸이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1659년에 19세의 나이로 로저 팔머랑 결혼합니다. 로저 팔머랑 결혼할 때 로저 팔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해요. 예. 팔머가 좀 그 당시에도 평판이 안 좋았나 봐요. 약간 뭐 어릴 때부터 음탕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체스터필드에 거의 뭐 정부처럼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당시 시아버지가 이런 악담을 했다. 악담 클라스. 하지만 이게 트루 팩트였던 부분입니다. 로저 팔머는 조금 비참하게 사시거든요. 1659년에 브뤼셀로 갑니다. 당시에 이제 찰스 1세의 차남 찰스 2세가 여기 목마르신 분의 아들이죠. 예. 찰스 2세가 유럽의 망명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60년에 왕정 복고가 되거든요. 그냥 그 전에 가서 왕을 모셔오겠다 했던 무리 중에 일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국공신이죠. 예. 그 전부터 찰스 2세를 계속 이제 우리 왕정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 그랬던 집안이기도 하고 이렇게 왕정 복고를 할 때 브뤼셀로 유럽으로 가가지고 모셔온 그런 사람 중에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요 찰스 2세가 왕정이 복고가 되면서 왕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크로멜이 쫓겨나고 왕이 되면서 왕의 정부가 된다. 정부는 첩의 개념도 있고 뭐 후궁의 개념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개념보다 더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첩과 뭐 후궁 개념보다는 더 공식적인 자리다. 영부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로저 바바라 팔머의 남편이죠. 남편한테는 캐슬마인 백작이랑 리버릭 남작이라는 영을 수용합니다. 캐슬마인은 저쪽 아일랜드에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바바라 팔머는 레이디 캐슬마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앤을 출산했다는 거죠. 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찰스 2세도 내 딸이다. 그 전에 만났던 그 백작도 내 딸이다. 로저 팔머도 내 딸이다 주장했던 그 사람이고 결국은 왕의 딸로 인정받습니다. 예. 논란은 많지만 왕의 딸로 인정받고 찰스도 출산합니다. 처음엔 팔머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찰스 2세 자식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공식 사생아다라는 의미를 그 국가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피츠로이라는 성을 받습니다. 자식들은 앤 피츠로이, 뭐 찰스 피츠로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형 전후가 낳느냐? 바바라 팔머는 6명의 자녀를 낳는다. 요 애들이 피츠로이라는 이름 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왕이 하사한 왕의 공식 사생아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성을 줬어요. 남편은 요 공식 인정이 되니까 자기 자식들이 내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공식 인정이 되니까 좀 뭐 그 와이프랑 별거를 해요. 별거를 하고 해군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해군에 근무하고 끝까지 좀 왕에 충성했다. 그리고 찰스 2세가 죽고 나서
바티칸 대사로 임명되는데 엄청 조롱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바바라 팔머가 너무 유명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뻐꾸기 남편, 뭐 오쟁이를 진 남편이라고 해요. 쿠코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쟁이로 진 남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어렵죠. 오쟁이가 뭐냐? 뻐꾸기의 남편이다. 자식을 이제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은 와이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바라 팔머는 그렇게 이 60년에 들어왔죠. 20살에 들어와가지고 궁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르투갈 공주 출신 왕비 브리간사의 캐서린이라는 분이랑 결혼을 해요. 그 찰스가 정식 그 여왕이 되는 거죠. 그때가 1663년인데 수석 시녀 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석 시녀 자리는 좀 궁정에서 높은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요게 유일한 건 아니고 팔머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습니다. 팔머의 이모도 여기 속해 있고, 그러니까 팔머 집안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리셀에 왕 되기 전부터 가가지고 왕을 모셔오고 이런 충성하던 집안이니까 팔머 이모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후궁 첩이 정부가 이 자리에 가는 거는 좀 그 당시에도 야 이건 좀 처음 넣었는데 싶었나봐요. 그 브리간사의 캐서린도 처음에는 이쁘니까 이쁜 궁정에 여자가 있네요 이러다가도 뭐 이런 야심을 보고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결국엔 찰스 2세가 왕비를 압박해서 왕비가 기존에 데려왔던 포르투갈 시녀들 다 쳐내고 그 자리에 팔머가 수석 시녀가 됩니다. 레이디 오브 베드 챔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석 시녀라는 자리를. 침실의 여인 뭐 이런 표현이라는데 직위라고 합니다. 찰스 2세 정부로서 찰스 2세는 또 정부가 그럼 팔머만 있었냐? 아닙니다. 정부가 14명이다. 호색한이다. 근데 왕비랑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적자가 없는 거예요. 요 정부들 사이에 13명의 자식이 있다. 팔남 5녀다. 팔머랑 5명의 자식이 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팔머는 6명의 자녀를 낳는다. 한 명이 비죠? 뭡니까? 한 명은 내 자식 아닌데? 찰스 2세도 야 얘는 내 자식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마지막 딸이죠.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인데 내 자식 아닌데 이렇게 시전하다가 팔머가 그러면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 내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 들고 머리를 죽여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이도 내 자식 아닌데를 시전했다가 피츠로이 성을 줬다. 내 자식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내 자식인 것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중성으로 유명합니다. 안 좋은 표현이 많은데 보니까 사치스럽고 난잡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왕에게 이제 성질을 부리고 한 성깔 했다. 근데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극장에서 비상계단이죠. 비상계단 그게 군중한테 떨어질 때 애가 다쳤다고 해요. 근데 다 이제 막 부적부적 하는데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달려간 유일한 궁정 여인이었다.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질과 마음을 가진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평도 있어요. 근데 좀 욕바지 아니었나? 사람들이 막 정신없고 막 이럴 때 왕 욕하기보다 왕의 근처에 있는 나쁜 여자, 나쁜 신하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욕바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처칠이랑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처칠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처칠, 초대 처칠? 이분도 굉장히 뭐 육군 쪽에서 그 기여도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튼 처칠과 외도도 하고 돈도 이제 후원을 해줬다고 해요. 뭐 몇만 이렇게 돈을 후원을 했는데, 찰스 2세가 그 잠자리를 가지는 거를 들켰다고 합니다. 찰스 2세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바바라 팔모도 있는데 처칠도 있었다. 처용가죠 거의. 두 개는 나의 것인데 두 개는 누구 것인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딱 보고 그 처칠이 창문을 넘어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그 밑에 보면서 찰스 2세가 젊은이도 먹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대인배적인 면모로 보였다. 약간 자기네 후궁들 첩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뭔가 그런 연애사 그런 거에는 좀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뭐 본인 자체도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낭비의 소박도 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좀 과하게 욕을 먹은 느낌 좀 있어요. 그렇게 궁정 생활을 하다가 1670년에 1670년 나이 30세 때 논서치 궁전이란 거를 이제 찰스가 줍니다. 이게 뭐 주고 나서 사실상 이별 선물이 아닌가.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너가 이거 가지고 살고 자식들 물려줘라 이런 느낌으로 선물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리벨랜드 공작이란 직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공작위를 받아요.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물려받아요. 아마 찰스 2세가 정식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생아들한테 그런 공작위들을 만들어서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73년에 시험법 카톨릭 신자는 공식 직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아까 봤던 그 왕비의 시녀 그 부분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찰스 2세는 그때쯤 해가지고 요때쯤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찰스 2세가 정부가 뭐 13명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찰스 2세가 바바라 팔모한테 자식들 챙기려면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타깝게 됐죠. 예.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새로운 이제 젊고 끼가 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찰스 2세는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여자한테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현cep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요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이잖아요. 청교도 혁명 때 약간 너무 금욕주의적인 막 그런 게 많았다 보니까 민중들 사이에서도 그 왕이 이렇게 난잡하면은 욕을 많이 먹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기가 오히려 좋았대요. 정보가 많고 호색한적인 기질 그리고 요 팔머 뒤에 나오는 그 정보들도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저 카톨릭 창녀 꺼져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말은 똑바로 하시죠. 저는 카톨릭 창녀가 아니라 개신교 창녀입니다. 그런 약간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자기를 약간 희화하면서 말주변이 좋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분이 막 서민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예. 여튼 그런 후궁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후궁들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사람이 바바라 팔머. 낭비벽이 심한 그 후대에는 재밌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튼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왕의 관심에서 벗어나져가지고 조금 힘든 삶을 겪는다. 76년에는 어린 자식들 4명이랑 파리 여행을 4년 동안 간다고 해요. 4년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왕 궁정에서 생활은 한 10년 이렇게 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산 것 같습니다. 1682년, 83년에 돌아와가지고 논서치 궁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논서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궁정을 철거하고 그 건축 자재를 매각해서 도박 빚을 갚습니다. 팔머가 궁정에서 쫓겨나고는 좀 도박에 빠진 것 같아요. 도박에 빠져서 가장도 맨날 탕진하고 궁정에 있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돈을 밝혔다는 게 그 돈으로 펑펑 쓰고 이것도 있지만은 도박에 호구가 아니었나, 도박장에 맨날 설계를 당하는 호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 말년에도 후구짓을 많이 합니다. 남편들 그 이후에 만났던 연인들 남편들이 별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45살 때 찰스 2세가 사망하고 뭐 죽기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화해를 했다는데, 요 죽고 나서 배우 출신 카멜 굿맨이라는 사람이 연인이 되는데, 요 사람이 자식들을 독살하려다 들켜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팔버랑 헤어지고 나서 프로 카드 게이머가 되거든요. 도박충이 아니었을까,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 65살 때 남편 로저 팔머가 사망하는데, 사망하고 나서 이제 그 로버트 필딩이라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 재산 사냥꾼이래요. 재산 사냥꾼. 팔머한테도 작업을 걸고, 그 다른 누구 돈 많은 과부한테도 작업을 걸다가 죽혼이 돼가지고 결혼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말년에는 좀 도박하고 다니고 좀 흑거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신의 미모가 잃고 나서는 남자들한테 휘둘리고 다녔다, 그런 생각 들고. 그러고 69세에 사망한다. 요 부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얘기하면 좀 틀딱 같지만은 파무 11홍, 꽃이 영원히 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게 딱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왕정에서, 20대 때는 굉장히 권세를 누리고 돈도 많이 쓰고 사치를 많이 부렸지만은, 왕의 관심에 멀어지면서 30 넘어서 이제 왕의 관심에 멀어지면서 오히려 자기가 호구로 많이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들이 잘 풀렸으니까 승리자가 아닌가. 자식들이 다 이제 공작하고, 뭐 그 자식들이 또 지금의 그 영국의 귀족들도 많이 있대요. 자식들이 잘 풀렸으니까 승리자 아닌가 생각해서, DNA는 승리했다. 여러분과 저의 DNA는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죠. 같이 DNA 승리를 만들어 가실 분 계시면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해사로서의 능력치는 염료상입니다. 염료상. 염료를 많이 살 수 있다. 1%, 3.6%, 3.6%면 얼마입니까? 8.2% 더 살 수 있다. 좋은 캐릭터죠. 그리고 욕망 추구, 허영심이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증이죠. 고증. 염료는 나중에 동남아랑 카리브 무역할 때 중요 그 교역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카리브 무역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전투 능력은, 전투 스킬은 안 보셔도 되겠다. 충파 관련돼서 몇 개가 있는데, 혼란은 뭐 쓸 일이 있을까요?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전투 스킬은 없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누나 누구임 바바라 팔머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화무 11홍이다. 영원히 피는 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염료상이라서 카리브 동남아 무역할 때 괜찮하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